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거울 앞에 선 나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엔 이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분명 마음은 여전히 젊은데, 피부는 어느새 칙칙해지고, 예전처럼 옷이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 혹시 이런 변화가 단순히 세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고르는 옷 색상 하나가 얼굴을 더 지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고령층 대상 패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들이 자주 입는 특정 색상의 옷만으로도 실제 나이보다 평균 7세에서 많게는 10세까지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색 하나가 얼굴빛을 바꾸고 분위기 전체를 바꾸며 심지어 자신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6가지 색상, 그리고 오히려 얼굴에 생기를 주고 10년은 젊어 보이게 해주는 색상 조합, 마지막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전 스타일링 팁까지 차근차근 함께 나눠볼 겁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선 나의 얼굴이 지금보다 더 환해질 수 있도록 작은 힌트가 되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색상은 검정입니다. 검정은 세련되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 덕분에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색이죠. 특히 중년 이후엔 더욱 자주 찾게 되는 색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검정은 얼굴에 큰 그림자를 들이우는 색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정은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의 윤기와 광택을 흡수해버리고 결국 주름과 굴곡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피부 탄력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에 검정 옷은 얼굴을 더 어둡고 피곤해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정 옷을 자주 입는 사람들은 밝은색 옷을 입었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7년이나 더 나이 들어 보였다는 패션 심리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입은 검정 옷 한 벌이 내 얼굴에 7년치 피로와 세월을 얹어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70대 초반 박 여사님은 손자의 돌잔치에 오랫동안 아껴뒀던 검정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거울 앞에서는 괜찮다고 느끼셨지만 행사장에 도착하자 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오늘 좀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이상하게 가족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확인했을 때 본인의 얼굴이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둡고 지쳐 보인다는 사실을 느끼셨습니다. 이후 박 여사님은 스타일리스트의 조언을 받아 차콜 그레이 원피스에 크림색 스카프를 매치해 보셨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 같은 사람들. 하지만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얼굴빛이 너무 밝고 환해 보이세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검정색 한 벌을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본인의 기분까지도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검정색 옷을 아예 입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검정이 가진 세련된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다만 얼굴 가까이에 오는 옷, 예를 들어 블라우스, 원피스, 스웨터처럼 얼굴을 직접 감싸는 아이템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정은 하의나 신발, 가방처럼 얼굴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세련된 선택이 됩니다. 꼭 검정 상의를 입어야 한다면 밝은 색의 스카프나 액세서리를 함께 매치해 주세요. 아이보리나 크림색이 얼굴 주변에 빛을 더해주면 칙칙함을 부드럽게 덜어주고 표정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색상은 새하얀 흰색입니다. 흰색은 늘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이 있을 때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새하얀 흰색은 의외의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밝고 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생기를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흰색이 지나치게 강한 반사광을 갖고 있어서 피부의 붉은 기운이나 칙칙한 부분, 작은 주름들까지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피부의 혈색이 점점 옅어지는데 이 위에 새하얀 흰색이 닿으면 얼굴빛은 더욱 창백하게 굳어지기 쉽습니다. 즉 흰색이 주는 밝음이 오히려 얼굴빛에는 그 반대의 어두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도 계십니다. 예순을 갓 넘긴 김 여사님은 흰색 블라우스를 무척 즐겨 입으셨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해 보일 뿐 아니라 자신을 더 환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죠? 거울 앞에 선 김 여사님은 그제야 이상한 기분을 느끼셨습니다. 피부의 생기가 사라지고 표정조차 힘이 없는 듯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선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새하얀 흰색 대신 아이보리나 크림색, 오트밀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흰색 계열로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한 벌을 바꿨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 보이시네요.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이처럼 흰색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같은 효과를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흰색을 고르느냐에 따라 얼굴빛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흰색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온도와 밝기를 조절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새하얀 화이트보다 살짝 따뜻한 톤이 도는 아이보리나 크림색을 선택해 보세요. 이 색상들은 빛을 부드럽게 반사시켜서 피부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색과도 잘 어울려서 스타일링이 훨씬 쉬워지고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크림색 니트에 베이지 톤 바지를 매치하거나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브라운 계열 스커트를 입는 방식처럼 톤온톤 조합으로도 충분히 우아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흰색을 선택할 때 새하얀 밝음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밝음이 얼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색상은 바로 형광빛 네온 컬러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강렬한 색들이 생기 넘치고 활기찬 느낌을 줬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색들은 얼굴과 따로 노는 부조화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형광 핑크나 형광 라임처럼 시선을 끄는 네온 컬러는 그 자체로 매우 강한 빛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그 빛은 피부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옷만 눈에 띄고 얼굴은 오히려 묻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월을 지나면서 피부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연한 톤으로 변해가는데 그 위에 형광빛이 닿으면 작은 붉은기나 칙칙한 부분이 더 도드라지고 피부의 생기마저 빠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옷은 빛나는데 얼굴은 지쳐 보인다. 바로 이 어색한 대비가 형광색의 위험입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68이 된 이 여사님은 젊은 시절 형광 핑크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화사하고 밝은 색이 자신에게 활력을 준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형광 티셔츠를 자주 입으셨지만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피부는 칙칙해 보이고 눈 밑은 더 퀭해졌으며 표정마저 지쳐 보였던 겁니다. 그 이후 이 여사님은 형광색 대신 파스텔 핑크나 연한 민트 같은 부드럽고 은은한 색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즉시 달라졌습니다. 요즘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 보이세요. 생기가 돌아 보여서 훨씬 어려 보이세요.
이렇게 작은 색의 변화가 인상 전체를 바꾼 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네온 컬러를 아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옷 전체를 형광색으로 입는 건 되도록 피하시고 가방이나 신발 같은 작은 소품으로 포인트만 살짝 주는 것이 훨씬 세련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지 톤의 옷차림에 형광 핑크 가방을 들거나 운동화에 살짝 네온 컬러를 넣는 방식은 전체 인상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옷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얼굴이 자연스럽게 빛나는 것입니다. 강한 색을 억지로 입기보다는 내 얼굴과 조화를 이루는 색이 진짜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색상은 연한 베이지와 토프 계열입니다. 이 색들은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 때문에 중년 이후에 특히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얼굴빛을 흐리게 만들고 생기를 앗아가는 색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보리나 크림색과 달리 연한 베이지나 토프는 회색빛과 갈색빛이 섞인 탁하고 흐릿한 색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프는 프랑스어로 두더지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만큼 말 그대로 땅속 먼지빛과 같은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색은 옷 자체는 차분해 보일 수 있지만 얼굴 가까이에 배치되면 피부와 옷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얼굴 전체가 묻혀버리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피부의 생기가 줄어드는 시기에 이 흐릿한 색들이 더해지면 표정이 지쳐 보이고 얼굴빛이 창백해 보이기 쉽습니다. 특히 자연광보다 실내 조명 아래에서는 얼굴이 더 피곤해 보이고 인상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정 여사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65의 정 여사님은 평소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임에 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좀 지쳐 보이신다거나 얼굴빛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이상하게 활력이 없게 느껴졌고 그 원인을 고민하던 끝에 옷의 색상을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연한 베이지 대신 선택한 건 카멜이나 캐러멜 모카 계열이 조금 더 진하고 따뜻한 색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늘 얼굴이 훨씬 건강해 보이시네요. 피부에 생기가 돌아 보여요. 같은 베이지 계열이지만 색의 온도와 밝기를 달리했을 뿐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연한 베이지를 무조건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얼굴 가까이에 이 색을 둘 땐 아이보리나 크림색 스카프 같은 밝은 소품을 함께 매치해서 피부 주변에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연한 베이지는 하의나 아우터에 배치하고 상의는 조금 더 밝고 생기 있는 톤으로 선택하는 방식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색을 고를 때는 단순히 유행이나 무난함만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그 색이 얼굴빛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은은한 색이 때로는 얼굴을 더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색상은 진한 보라색과 버건디 계열입니다. 이 색들은 고급스럽고 깊은 분위기를 줄 수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색일 수도 있지만 얼굴에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색과 버건디는 기본적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중간 색상이며 그 중에서도 진한 톤은 색이 가진 무게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색을 얼굴 가까이에 배치하면 피부의 혈색이 눌려 보이고 자연스러운 윤기가 사라지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눈 밑 그림자나 주름처럼 어두운 부위가 도드라지기 쉬운 중년의 얼굴에는 이러한 색상이 오히려 그늘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아함을 노리고 입은 색이 오히려 피곤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예순둘의 윤 여사님은 오랫동안 보라색을 좋아하셨습니다. 단골 맞춤집에서 보라색 원피스를 새로 맞추고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요. 얼굴이 좀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윤 여사님은 내가 옷을 잘못 입은 걸까? 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며칠 뒤 같은 원단이지만 훨씬 밝은 톤의 라벤더색 원피스를 입고 다시 모임에 나가셨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너무 화사해 보이세요. 피부가 정말 밝아 보이세요. 단지 색의 밝기와 톤을 바꿨을 뿐인데 주변의 반응이 정반대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진한 보라색이나 버건디가 가진 고급스러움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얼굴 가까이에서는 밝고 부드러운 라벤더나 연보라 계열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진한 보라색을 꼭 입고 싶다면 하의나 가방, 신발처럼 얼굴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의 포인트로만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한 밝은 크림색이나 아이보리 같은 색을 함께 매치해 보라색이 주는 무게감을 중화시키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색이 고급스럽냐가 아니라 그 색을 입었을 때 얼굴이 얼마나 생기 있고 편안해 보이느냐는 점입니다. 색은 옷이 아니라 얼굴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색상은 머스타드와 올리브 같은 톤 다운된 흑빛 계열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런 색상들이 유독 손이 많이 가죠. 차분하면서도 분위기 있고 계절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서 중년 이후에는 이런 색이 무난하다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색들이 얼굴 가까이에 왔을 때 어떤 인상을 주는지는 생각보다 간과되곤 합니다. 머스타드나 올리브 같은 색은 노란빛과 초록빛, 그리고 회색빛이 섞인 탁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탁함이 얼굴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의 생기를 뺏고 건강한 빛을 가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중년 이후로 혈색이 옅어지고 피부톤이 흐릿해질수록 이런 색은 얼굴 전체를 피곤하게 보이게 만들고 때로는 감기라도 걸린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60 중반의 최 여사님은 가을이면 어김없이 올리브색 재킷과 머스타드빛 블라우스를 꺼내 입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단풍이 든 풍경과도 잘 어울리고 계절감 있는 멋스러움을 준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을 정리하던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 사진에서 얼굴이 너무 푸석해 보여요. 그날 좀 피곤하셨나 봐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다시 보게 된 최 여사님은 색 하나가 얼굴빛을 얼마나 바꿔놓는지를 처음 실감하셨습니다. 그 이후 최 여사님은 톤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머스타드 대신 연한 옐로우, 올리브 대신 세이지 그린이나 청록색 같은 더 밝고 맑은 색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얼굴이 훨씬 생기 있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신다는 인사도 들으셨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거울을 볼 때 느껴지는 인상이 훨씬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계열의 색이 반드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얼굴 가까이에 둘 땐 반드시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의나 아우터에 사용하고 얼굴 주변에는 아이보리 라이트 옐로우 같은 따뜻하고 밝은 색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스카프나 액세서리를 이용해 밝은 포인트를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색 하나가 얼굴빛과 분위기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 색이 나를 가리는지 아니면 빛나게 해주는지를 아는 것이 중년 이후 옷차림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얼굴을 칙칙하게 만드는 색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고 표정을 생기 있게 바꿔주는 색상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 추천 색상은 네이비와 블루 계열입니다. 검정은 세련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빛을 더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검정 대신 어떤 색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바로 한 톤 부드러운 네이비와 청량하고 맑은 느낌의 블루 계열입니다. 네이비는 파란색의 단정함과 검정의 무게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색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피부의 노란기를 자연스럽게 눌러주고 피부톤을 한결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색채 반응 실험에서 65세 이상 참가자들에게 검정, 회색, 네이비, 하늘색 옷을 입힌 뒤 외부 평가자들이 가장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인다고 느낀 색상이 밝은 블루와 네이비 계열이었다고 합니다. 푸른색이 가진 중화 효과 덕분에 피부의 칙칙한 부분을 덜어주고 광채를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색들은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단정하고 품위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실용성 면에서도 매우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블라우스에 흰 바지를 매치하거나 네이비 원피스에 아이보리 스카프를 두르는 조합은 얼굴을 훨씬 또렷하게 보이게 해주고 차분하면서도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밝은 블루 셔츠에 크림색 하의를 더하면 편안하면서도 생기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색 하나만으로 정돈된 세련미와 지적인 인상을 동시에 주는 것이죠. 중년 이후에는 튀는 색보다 이처럼 안정적인 조화를 이루는 색이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색이 과하지 않아도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출발점이 바로 네이비와 블루 계열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색상은 아이보리와 크림입니다. 흰색이라고 다 같은 흰색이 아니고 아이보리와 크림은 중년 이후의 얼굴에 가장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부드러운 흰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고 단정한 인상을 위해 새하얀 흰색을 선택하시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강한 밝음이 오히려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표정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보리나 크림은 흰색의 따뜻한 온기를 더한 색으로 빛을 부드럽게 반사하고 피부의 생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색은 특히 어떤 색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때문에 다른 색과 조합할 때 부담이 없고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안정감 있게 잡아줍니다. 실제로 색채 심리 실험에서도 아이보리나 크림 계열을 얼굴 가까이 배치했을 때 피부톤이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명이 따로 없어도 얼굴에 은은한 빛을 더해주는 일종의 자연 조명 역할을 해주는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보리 니트에 브라운 계열 하의를 매치하거나 크림색 셔츠에 라이트 베이지 스커트를 더하는 식으로 톤온톤 조합을 구성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단정하고 얼굴은 한결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네이비 같은 어두운 색 옷을 입을 때도 크림색 스카프를 함께하면 표정이 더 부드럽고 인상도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아이보리와 크림은 메인 컬러로도 좋지만 보조 색상으로 활용할 때 그 진가가 더욱 발휘됩니다. 화려한 색을 조화롭게 감싸주고 얼굴빛을 해치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색. 이 색이 바로 얼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색을 선택할 때 주인공이 될 색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색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것. 중년의 스타일링에서는 그런 배색 감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색상은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입니다. 많은 분들이 핑크나 보라 계열을 너무 화려하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이 부드러운 색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색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스텔 톤은 채도가 낮고 밝기가 높아서 피부에 은은하게 녹아들며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고
주름이나 붉은기를 자연스럽게 가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파스텔 핑크는 자연스러운 혈색을 더해주고, 라벤더는 피부의 붉은 기운을 눌러주어 얼굴을 훨씬 깨끗하고 화사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영국의 한 패션 심리 실험에서도 60대 여성들에게 흰색 블랙 파스텔 핑크 라벤더 옷을 입힌 뒤 제3자가 외모 인상을 평가한 결과 가장 부드럽고 젊어 보인다는 반응을 얻은 것이 바로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 계열이었습니다. 색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입은 사람의 얼굴을 돋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이 두 색은 중년 이후에 특히 더 어울리는 색으로 손꼽힙니다. 사례로는 민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7이 된 민정 씨는 핑크는 젊은 사람들이나 입는 색이라고 생각해 한 번도 옷장에서 꺼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스타일링 강좌에서 파스텔 핑크 블라우스에 라벤더 스카프를 매치하는 코디를 경험했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처음으로 오늘 얼굴이 정말 환해 보인다, 기분까지 밝아 보인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핑크는 과하지 않았고 라벤더는 얼굴을 조용히 감싸주며 표정까지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 민정 씨는 파스텔 계열이 오히려 지금의 나에게 더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는 외출할 때마다 옷장에서 먼저 손이 가는 색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색의 가장 큰 장점은 색 자체가 앞서지 않고 얼굴을 먼저 보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어떤 색은 옷만 보이게 만들지만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는 사람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색입니다. 실제로 연핑크 셔츠에 아이보리 하의를 더하거나 라벤더 니트에 크림색 스카프를 매치하는 식의 조합은 부드러우면서도 단정하고 얼굴빛을 화사하게 살려주는 효과를 줍니다. 중년 이후의 패션에서는 튀는 색보다 얼굴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표정의 생기를 끌어올리는 색이 오히려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천 색상은 그레이와 화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색은 칙칙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일까봐 꺼리시지만 그레이와 화이트는 함께 있을 때 오히려 세련되고 절제된 우아함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회색은 그 자체만으로는 다소 밋밋하거나 탁해 보일 수 있지만 화이트나 아이보리 같은 밝은 색과 함께하면 표정을 차분하게 정돈해주고 얼굴빛을 한층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흰빛으로 변해가는 시기에는 회색이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와 조화를 이루며 전체 인상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프랑스 시니어 패션 잡지에서도 60대 이상 모델을 대상으로 연그레이 니트와 화이트 팬츠를 매치한 룩이 가장 반응이 좋았다고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합을 보고 고급스럽고 힘을 뺀 멋, 그리고 세월을 받아들이는 우아함이라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그레이 자켓에 아이보리 블라우스를 입거나 화이트 셔츠에 라이트 그레이 스커트를 매치하면 강한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단정하고 믿음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튀지 않지만 가장 깊게 각인되는 조명이 있듯 회색과 흰색의 조화는 화려함이 아니라 깊이 있는 존재감을 만들어줍니다. 색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색을 입은 사람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그레이와 화이트가 가진 장점입니다. 이 두 색은 어떤 색보다 차분하지만 그만큼 자신을 담아낼 여백이 크기 때문에 입는 사람의 태도나 표정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평소에도 실용성이 뛰어나 출근 복장부터 모임 스타일링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날 무난하면서도 품위 있게 보이고 싶을 때 그레이와 화이트는 언제나 안전하면서도 깊이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거슬러 젊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 위에 나다운 멋을 더하려는 것이니까요. 그레이와 화이트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중년 이후의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색상 6가지, 그리고 얼굴의 생기와 우아함을 더해주는 추천 색상 4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옷을 고르는 일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일이 아니라 내 얼굴을 어떻게 살아 보이게 할 것인가, 내가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싶은가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색 하나가 얼굴빛을 바꾸고 표정에 생기를 주며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달라지게 만드는 경험.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거울 속 내 얼굴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색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 색이 나이와 세월을 품고도 여전히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색상이나 혹은 본인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상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오늘의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환해질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